자, 오늘은 히라가나, 가타카나에 이어서 타금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일본어에서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만 외워서 문장을 만들거나 단어를 만들 수는 없어요. 또 하나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배울 거 타금. 일단 타금은 어떻게 생겼냐? 점을 이렇게 두 개를 찍어줘요. 어디에? 히라가나에. 가타카나도 똑같이. 그런데 히라가나를 주먹 쥐고 우리는 히라가나 외우는 거니까 아, 이, 우, 에, 오 다섯 개의 행이었잖아요. 아, 이, 우, 에, 오, 가키, 크, 게, 코, 사시, 스, 세, 소 모든 행에 타금을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우에오 가키쿠케고를 잘라서 외우는 아단에 있는 것들만 한번 외워볼게요. 아단에 아카사타 나하마 야라와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어떻게 잘라요? 아카사타 나하마 야라와 이렇게 외우면 끝나요. 아이우에오 가키쿠케코 사시스세소 다치츠테토 이렇게요. 그러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아카사타 나하마 야라와 이렇게 자르세요. 그러면 이 중에 이 다섯 개가 내려오는 아이우에오 가키쿠케코 사시스세소 다찌츠테토 나니누네노 하히후헤 좀 안 이쁘네요. 흐헤호 마미무메모 야유요 라리루레로 와오 응까지 넣었을 때 이 타금이라는 거는 어디에 붙느냐? 다 붙지를 않아요. 모든 행에 다 붙지를 않고 가행, 사행, 다행, 나행은 없고요. 하행 딱 4개만 붙어요. 가, 키, 크, 게, 코에 가, 키, 크, 게, 코에 타금이 붙고 사시, 스, 세, 소, 행에 이렇게 타금이 붙고 타, 찌, 쯔, 테, 도 타금이 붙고 바, 비, 브, 베, 보에 타금이 붙고 딱 4가지 행에만 붙어요. 얘는 우리나라 말로 읽었을 때는 탁음이에요. 일본어 발음하면 나크언하고 이 나크어에 타금이 2개가 이렇게 땡땡 들어가 있어야 돼. 요게 있어야지만 타금이 되는 것. 다 붙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에 붙어요? 가, 사, 타, 하에만 붙어요. 요 하는 또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히후해 호였어요. 그런데 타금이 붙으면 마비부베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그라미가 붙어요. 그럼 얘는 일본인들이 반타금이라고 불러요. 타금은 타금인데 반타금이래요. 그래서 한다크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배울 거 가행, 사행, 다행, 하행에 대해서 타금과 반타금을 한번 볼게요. 기억하시죠? 아카사타, 나하마, 야라와 이렇게 자르세요. 그러면 훨씬 외우기가 쉬워져요. 그렇게 해서 히라가나 들어갔고 지금은 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아행은 없다 그랬죠. 어느 행에 들어간다고요? 표시해 놓은 거. 카행, 사행, 타행, 하행에만 타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써봐야죠. 가, 키, 네모칸을 잘 보세요. 크, 게,
코, 카키 크게 코에 타금이라는 게 붙어요. 타금이라는 게 어디에 붙느냐? 여기 위에 살짝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맨 위에도 아니고 오른쪽 위쪽으로. 그래서 위치를 네모칸을 이렇게 봤을 때는 훨씬 좋아요. 여기에. 그러면 카키 쿠케 코였을 때는 키읔 발음이었잖아요. 자음으로 들릴 때. 그래서 카키 쿠케 코가 됐어요. 발음이 카키 쿠케 코라는 발음으로 들어갔는데 이 땡땡하고 점이 두 개가 찍어지면 발음이 어떤 거에 가까운 발음이 되냐면 기억에 가까운 발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여기는 카는 K였다면 타금이 들어갔을 때는 G에 가까운 발음. 완전히 가나다라 이것은 아니고, 그래서 기억 발음의 자음으로 들리면 그 다음에 모음이 들어가니까 아, 이, 으, 에, 오 발음이 어떻게 해요? 가기, 그, 개고 우는 거의 뭐에 가깝게 해준다고요? 으에 가깝게 발음을 해주니까 가기, 그, 개고 이것을 발음할 때 저는 어떻게 처음에 연습을 하면서 배웠냐면 앞에 응을 읽어준다라고 발음을 했어요. 속에서. 발음을 응을 하고 뒤에다가 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두 개 음을 응, 가 하고 발음을 하지 않고 요 응을 속에서 발음을 하세요. 소리를 내지 말고 응, 응, 응 소리를 하지 말고 내보내는 발음은 가만. 그러면 가 세게 가나다라 발음이 안 나오게 돼요. 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속에서 응이라는 걸 생각하고 발음을 해보세요. 응은 속에서 발음은 먼저 해야 돼요. 응 소리만 내지 말고 가 그러면 얘가 세게 나올 수는 없어요. 카키 크케 코처럼.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연습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는 카키 크케 코였잖아요. 발음이 기로 바뀌어 버린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응을 발음을 했으니까 기 그냥 기 했을 때랑 응이라는 발음을 먹으면서 했을 때랑은 세기가 달라져요. 기 그는 거의 그에 가깝게 발음을 해주니까 개는 개 완전히 개 아니고 꽃게 할 때 그 개가 아니로 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고도 마찬가지예요. 고도리의 고 아니에요. 고도리의 고. 예. 우리가 고도리 이때 이제 나중에 타금을 하면서 발음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했던 발음에 타금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들렸을 때 그걸 이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 기, 그, 게, 고 이렇게 됩니다. 응을 생각하고 항상 응은 밖으로 내보내면 안 돼요. 두음절이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없을 때는 타금이 없을 때는 가키, 크케, 코 타금이 들어가면 가, 기, 그, 게, 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쓰는 거 이제 연습해 볼게요. 쓰는 거는 여기를 이제는 하나의 네모로 이렇게 봤을 때 요 안에서 어떻게 보는가를 한번 볼게요. 가를 썼어요. 그러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근데 요 방향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건 아니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또 가를 썼는데 이렇게 같이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잘 보면 가를 썼으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죠. 위치가 가보다 여기보다는 좀 더 위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가, 그다음에 기는
우리가 카키 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쓰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네모 한문공책에다 쓰면 연습할 때 되게 좋아요. 위치를 잘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 기, 가, 기 똑같이 키 쓰고 그 위에다가 기 요거 띄어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예쁘게 쓰다가 예쁜 모양 있으면 그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저는 글씨체 예쁘지 않으니까 제 건 따라 하지 마시고 요거는 예쁘다. 가기 그다음에 구는 아주 간단하게 오른쪽으로 잘 각도 주고 꺾으면 되죠. 이게 큰데 타금 요 위에다가 가기 걔는 이렇게 똑같이 캐 썼잖아요. 그것도 위치 타금을 찍는 위치는 똑같아요. 히라가나 위치도 똑같이 쓰니까 고기 위에 써주는 위치도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기 게 고는 하나씩 자꾸만 빠지네요. 고는 이렇게 쓰면은 이게 코였잖아요. 코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위치 똑같이 타금만 써주면 이게 고 가기 고 카키 크케 코가 키읔음이었다면 가기 그게고는 기억이다 라고만 기억하세요. 기억 이렇게요. 그래서 카키 크케코 청음이고 카키 크케고로 발음하는 거는 청음이 되는 거고 가기 그게고로 발음이 되는 거는 일본인들이 말할 때 타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카키 크케고로 들리는지 맑은 소리로 들리는지 가기 그게고 탁한 음을 내는 소리로 들리는지 차이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기 그게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죠? 살짝 사행에 들어간다 그랬죠. 사행. 그러면 사행을 한번 써볼까요? 사, 시, 스, 세, 소. 사행은 다행이랑 같이 알려드릴게요. 같이. 다, 지, 즈, 대, 도. 사행은 사시스세소 발음이었고 타치츠테토 발음이었어요. 써볼까요? 타, 치, 츠, 테, 토, 사, 시, 스, 세, 소 발음이었어요. 타금이 들어가면 음이 바뀌어져요. 타금이 들어가면 여기에 타금이 이렇게 위치에 똑같이 붙죠. 그러면 얘는 지읒 음을 가지고 오게 돼요. 지읒. 영어에 Z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음을. 그러면 지읒이니까 모음이 옆에 붙어야죠. 어떻게 해요? 아가 붙어요. 자. 우리가 완전 긴 자, 30cm 자를 말하는 완전하게 자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시였는데 지읒으로 우리 한글 자음에 지읒으로 들어가니까 지읒이 돼요. 여기에다 모음 아이, 으에 오가 똑같이 붙어야죠. 이, 으, 에, 오. 즈, 자, 지, 즈, 제, 조. 도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도조가 여기서 들어가요. 도조 완전하게 도조는 아니잖아요. 그쵸? 조로 들리지 않고 제로 들리지도 않고 자 이렇게 들리지도 않나요? 그래서 약간씩 Z의 발음을 들어가면서 지, 자, 제, 조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면 타치츠테토는 어떻게 들리느냐? 디귿으로 음이 들려요. 디귿.
그 다음에 지읒으로 얘는 티귿이나 치읓으로 들렸다면 얘는 디귿이나 지읒으로 발음이 들어갈 거예요. 다, 지, 즈, 대, 도. 어떻게 해요? 타금이 있을 때 다, 지, 즈, 대, 도. 그러면 여기랑 요 음이랑 여기 음은 지가 같고 즈랑 여기의 즈랑 음이 같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일본 그 라디오, 일본인이 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인한테 이 발음이랑 이 발음이랑 이 발음이랑 이 발음을 구별하는 그런 게스트들랑 MC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못 맞춰요.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럼 구별을 어디서 하느냐? 단어에서.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의 진지, 치의 진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들었을 때 음을 구별을 잘 안 된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시스세소의 지고요, 다치츠세토의 치예요. 이렇게 설명까지 해요. 그 정도로 발음이 같이 들린다라는 거죠. 즈도 마찬가지로, 즈도 마찬가지로. 없을 때는 타, 치, 치고 타금이 없을 때는 시하고 쓰지만 타금이 들어가면 시에 타금이 들어간 지인지 치에 타금이 들어간 지인지 구별하면 돼요. 이거는 단어 안에서. 그런데 첫 음절에 나올 때는 얘로 많이 들린다, 얘가 들린다 라는 건 하는데 단어에서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발음이 같다라는 것. 그 다음에 태였는데 얘는 대로 들어간다. 다, 지, 즈, 대, 도. 청음이었을 때 타치츠 테토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음이 달랐던 것처럼 첫 번째, 네 번째랑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다 보시면 돼요. 아단, 에단, 오단은 디귿으로 발음이 들어가지만 이단이랑 에단은 지읒으로. 그래서 다, 지, 즈, 대, 도 이렇게 발음한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사행이랑 타행은 한 번에 보고요. 사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행은 사, 시, 스, 세, 소. 타금하면서 아예 50음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사시스세소에서 타금이 들어가요. 그러면 쓰고 요 위에 자, 시를 쓰고 위에, 스를 쓰고 위에, 즈, 세를 쓰고 제, 소를 쓰고 조. 그러면 여기서 가타카나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가타카나도. 가타카나 볼 때는 뭐였냐면 이게 사였잖아요. 사, 시는요. 시, 스, 세, 소는요. 사시스세소. 타금 들어가면 똑같아져요. 타금. 가타카나에도 타금이 같은 행에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히라가나 외우면서 가타카나까지 같이. 그래서 사시스세소 자, 지, 즈, 제, 조. 가타카나 자, 지, 즈, 제, 조. 타금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 시, 스, 세, 소. 타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자, 지, 즈, 제, 조. 히라가나, 가타카나, 타금까지 한 번에 끝. 그 다음에 타행은 타, 치, 츠, 테, 도. 이거는 어려우니까 한글도 한번 써볼까요? 타, 치, 츠, 테, 도. 타, 치, 츠, 테, 도. 타금이 들어가면요. 타금이 들어가면 여기 위에 이렇게 붙어요. 옆으로요. 제일 위에 오른쪽 위로요. 그러면
나, 지, 즈, 데, 도. 가타카나 한번 써볼까요? 가타카나 다 어떻게 됐죠? 타, 치, 츠, 테는요? 테, 토. 타금 들어가면요? 나, 지, 즈, 데, 도. 히라가나, 가타카나, 타금까지. 타치, 츠, 테, 토. 타금 들어가면 다, 치, 즈, 데, 도. 가타카나 타치, 츠, 테, 토. 가타카나에 타금 들어가면 다, 지, 즈, 데, 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타금. 그럼 써보는 거는 똑같아요. 위치만, 위치가 어디에냐,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사, 시, 스, 세, 소. 쓰고 그 위쪽에, 위쪽 윗부분에 타금 두 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지, 즈, 제, 조. 타금, 타행도 나, 지, 즈, 데, 도. 이거 보시면서 그냥 옆에다 노트 하나에다가 같이 쓰면서 하세요. 제가 빨리 진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연습하면서 그냥 이걸 보면서 외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본어에서 처음에 아까 아이우에오 설명하면서 단을 설명했잖아요. 그때 어떤 식으로 외우라 그랬어요? 아, 카, 사, 타, 나, 하, 마, 야, 라, 와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 중에 타금은 어디에만 붙는다고요? 가행, 사행, 다행, 그리고 나는 없고 하행에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하행을 오는 거예요. 하행. 하행은 하, 히, 흐, 해, 호에 붙어요. 바, 비, 브, 베, 보. 얘는 뭐에 발음이 가깝냐? 비읍 발음에 가까운 거예요. 바, 비, 브, 베, 보. 바, 비, 브, 베, 보. 없을 때는 어떻게 발음되었어요? 히읗. 없을 때는 히읗으로 발음이 됐어요. 그래서 하, 히, 흐, 해, 호 발음이 됐지만 타금이 붙으면 얘는 발음이 바, 비, 브, 베, 보로 바뀌어버려요. 하나씩 위치 보면서 써볼까요? 하, 바, 히, 비, 후, 부, 해, 베, 호, 보. 바비브베보, 바비브베보, 바비브베보. 이렇게 들어가요. 바비브베보. 그러면 이 히라가나도 가타카나가 있었잖아요. 하, 히, 흐, 해, 호의 가타카나 기억하세요? 하, 히, 흐, 흐, 해, 해, 하, 히, 흐, 해, 해 기억하세요? 해, 호. 똑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하, 히, 흐, 해. 얘만 외우기 쉬워요. 얘랑 얘랑 거의 구별이 안 가요. 뭐 히라가나 해는 좀 더 부드럽고 가타카나 해는 뭐 딱딱하다 이런 거 없이 해, 하, 히, 흐, 해. 후는 또 기억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 히, 흐, 해. 여기에 타금 들어가야죠. 바, 비, 브, 베, 보. 바비브, 베보. 발음 다시 써볼까요? 바, 비, 브, 베, 보. 바비브, 베보. 이게
타금이에요. 그리고 하는요. 하, 히, 흐, 해, 호 타금이 들어간 바, 비, 부, 배, 보 있는데 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뭐가 더 있냐면 동그라미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붙여줘요. 그럼 얘는 처음에 음으로 들렸을 땐 피읍이나 쌍비읍음이 들려요. 그래서 파피프 빼뽀 파피프 빼뽀 맨 마지막에 할 때 삿포로 들려보셨죠? 삿포로 베프 온천 삿포로 이런데 할 때 음이 다 요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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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빠삐뿌 빼뽀 파피프 페퍼로 외우지 마시고 외울 때 그냥 빠삐뿌 맨 마지막에 음을 들릴 때 이렇게 들리니까 그래서 빠삐뿌 빼뽀 삿포로보다는 삿포로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삿포로 베프보다는 베프로 들리는데 한글에서 얘를 베프 온천 그러지 베뿌 온천이라고 써지는 않을 거야. 베프 온천이라고 해서 푸나 뿌 음으로 써주고 발음할 때 푼지를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프 온천, 베프 온천이라고 완벽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빠삐뿌 빼뽀다 이렇게 외우세요. 파피푸 빼뽀 빠삐뿌 빼뽀 이렇게 두 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하만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하행. 그래서 오늘은 타금 어디에 타금이 붙는다고요? 히라가나 중에 어디에요? 카행, 사행, 다행, 나는 아니고 하행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카, 사, 다, 하 그리고 하는 또 뭐까지 붙는다고요? 반타금까지 붙어서 빠삐뿌 가는 반타금까지. 그래서 아행, 카행, 사행, 다행, 하행은 타금이 들어가는 행이다. 4개. 그다음에 요 하행 중에 반타금이다 라는 것까지. 요거는 반타금까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빠삐뿌 빼뽀 가타카나도 다 요거 써주면 돼요. 빠삐뿌 빼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빠삐뿌 빼뽀. 그래서 아이우에오 가키쿠케코 아이우에오 가키쿠케코 사시스세소 다치츠테토 하히흐헤호 중에 ঙাঙিঙঙেঙো 자지즈데도 다지즈데도 바비브베보 빠삐뿌빼뽀까지 오늘 타금과 반타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있어요. 일본어에서는 타금하고 반타금 말고도 받침은 일본어에서는 받침이 이렇게 생긴 애가 받침 역할을 한다 그랬죠. 받침 역할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장음이 있어요. 장음 길게 발음을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장음도 있고 그 다음에 요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야유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야유요에 관련된 요음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뒤에 배워야 될 부분들을 다음에 한번 또 하겠습니다. 교와 꼬꼬마데 지난 시간에 배운 인사말 기억하세요? 오, 야, 스, 미, 나, 사, 이 오야스미나사이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스미나사이 마타 아시타 또 마타 아시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해요. 마다하시다. 친한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매일 자주 보는 사람들이 또 내일 보니까 내일 봐 이런 의미로 마다하시다. 근데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으신 분한테 마다하시다 하면은 안 되겠죠. 관계가 그만큼 친숙하게 된 관계, 그다음에 동년배 정도에서 쓰시면 되겠어요. 마다하시다. 저는 안 되겠죠. 오야스미나사이.